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2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더위가 가시고 가을이 온다는 처서를 앞두고 올해 철원에서 첫 벼베기가 시작됐습니다. 쌀 수확량이 지난해보다 15% 이상 많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그만큼 판매 걱정도 큰 상황인데요. 그 첫 수확의 현장에 이승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노란빛으로 익은 벼가 고개를 한껏 숙였습니다. 콤바인이 논을 가로지르며 수확한 나달이 어느새 소복하게 쌓입니다. 철원에서 올해 모를 심은 지 120일 만에 첫 벼베기가 시작됐습니다. 태풍도 지나갔고 또 8월 달 돼서 고온도 있었는데 그래도 그 벼들이 잘 자라줘서 작황은 상당히 좋은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원에서 가장 처음 수확되는 벼는 철원군이 자체 육성한 철기 50. 철원의 대표적인 벼 품종인 오대벼보다 수확 시기가 일주일가량 빠르고 수확량은 10% 이상 많습니다. 밥맛도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이미 전량이 추석맞이 햅쌀로 판매될 계획입니다. 올해 철기 50의 재배 면적은 50헥타르입니다. 철원군은 내년까지 이 재배 면적을 2배 이상 늘릴 예정입니다. 올해 철원 지역 벼 수확량은 지난해보다 15% 이상 많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기상 상황이 좋았고 병해충 피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쌀 소비량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재배 면적도 줄이는 처지라 수확의 기쁜 만큼 쌀값을 제대로 받고 팔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조금 쉽지 않을 것 같고 쌀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 수매가 작년도 수준에서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철원군은 수도권과의 직거래를 확대하고 온라인 판매망을 최대한 활성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쌀 판매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접경 지역인 고성군 건봉사 일대는 민간인 통제구역 안에 있어서 군 검문소를 지나야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난 2018년 관광 활성화를 이유로 군 검문소를 폐지하는 대신 철책과 CCTV 등을 설치했는데 이후 오히려 출입이 더 어려워지고 재산권 행사도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어찌 된 일인지 박은지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고성군 건봉사 인근 야산. 이주원 씨가 철책 너머에 있는 민통선 내부 선산에 벌초를 왔습니다. 사흘 전 전화로 먼저 통행을 신청하고 당일 신원 확인을 거치기까지 1시간 만에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씨는 2018년 고성군이 일방적으로 철책을 세웠다며 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유주들한테 그 의견 사전 수렴 절차의 안내문 그리고 공청회 절차를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록이 없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전혀 통지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철책이 채워진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과거 건봉사 일대는 민통선 군 검문소가 있어 신원 확인과 통행 제한으로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결국 고성군이 군 당국에 검문소 폐지를 요청해 2018년 9월 철책, CCTV 등을 설치하는 대신 검문소가 사라졌습니다. 이때 설치된 철책은 2.2km로 모두 140만 제곱미터 넓이의 산지 출입이 어려워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피해는 또 있습니다. 2015년쯤 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철책이 생긴 이후엔 대출 신청이 거절됐다는 겁니다. 처음은 대출이 6,800만 원의 승인이 났습니다. 그런데 현장 답사를 하고 7월 20일 날, 올 7월 20일입니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철책을 해닫아서 대출을 내주기가 어렵다고. 마을 주민들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철책 안쪽에 논, 밭, 일부 수로시설까지 온통 접근이 막혀 있고 산림청에서 마을에 허락한 송이와 능이버섯 채취도 그림의 떡입니다. 옛날에는 그렇지 안 가는데 막 웬만한데 주민이 못 가요 지금은. 여기도 저 꼴짝에도 못 들어가 나물도 못 뜯어요. 고성군은 접경 지역 특성상 민통선 내부는 사유지라도 행위가 계속 제한돼 왔고 대체 시설도 관련법에 따라 설치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지역민들의 불편이 커진 만큼 22사단과 민통선 구간 조정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농 작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단하고 주기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본 지역에 대해서는 군사시설보호법의 제한을 받는 지역이기 때문에
군 검문소 폐지로 일대 관광 편의가 늘었지만 주민과 산주 등이 겪는 불편이 커진 만큼 이를 해소할 방안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보도 이후의 상황을 다시 취재해서 알려드리는 새로 고침 시간입니다. 이 불법 현수막을 제거하는 공무를 수행하던 춘천시 광고물팀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 소식 전해드린 바 있었는데요. 형사처벌에 불복한 공무원들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김도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불법 현수막을 제거하다 재물 손괴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만 원 약식 명령을 받았던 춘천시 광고물팀. 정식 재판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021년 8월 온이동 사거리에서 신고되지 않은 불법 현수막 6장을 제거한 게 재판의 원인. 현수막을 내건 사람이 1인 시위는 집회가 아니라 현수막도 신고 대상이 아니라며 관련 공무원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져 검찰은 관련 공무원들을 약식 기소했고 법원도 벌금 50만 원을 약식 명령했습니다. 해당 공무원들은 정식 공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2단독재판부는 형법 제20조에 따른 정당행위에 춘천시의 불법 현수막 제거가 포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적법한 공무 수행에 무죄 판결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공무 수행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형사처벌을 뒤집은 무죄 선고로 소송 비용도 공무원 개인이 아닌 춘천시가 부담하게 됐습니다. 검찰이 7일 이내 항소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되면 공무원 인사위원회 절차도 자동 종료돼 추가 징계도 피했습니다. 자부심을 갖고 공무에 임할 수 있도록 재판부나 모든 분들께서 좋은 결과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춘천시는 앞으로 불법 현수막을 내건 사람이나 단체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발 조치를 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이 민원이나 형사고발 등으로 공적 업무 수행을 위축받고 있는 공직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원주에서 횡성으로 가는 길목인 횡성읍 묵계리에 수소 충전소가 들어섰습니다. 원주 횡성권으로 보면 3번째, 강원도로 보면 12번째 수소 충전소인데요. 수소차 운전자들은 충전 편의를, 또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조성에 나선 횡성군은 중요한 인프라를 확보했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횡성에도 수소 충전소가 들어섰습니다. 2019년 사업 계획을 확정 지은 후 4년 만에 준공했습니다. 횡성읍 묵계 농공단지 건너편 횡성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옆에 위치해 1시간에 수소차 6대를 하루 최대 50대까지 충전할 수 있습니다. 국도비 26억 원에 군비 11억 등 37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횡성뿐 아니라 원주 지역 수소차 운전자들에게도 반가운 소식입니다. 오늘 계기로 해서 그동안에 우리 수건 사항이 풀렸으니까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다 잘 되도록 기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원주 횡성권을 놓고 보면 문막읍 알뜰 주유소와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문막 휴게소에 이어 3번째 수소 충전소입니다. 원주 횡성의 수소 차량 647대의 충전 수요를 200여 대씩 분산 수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없으면 못 막히게 뭐가면 그나마 좋나. 그거 생기면 선택지가 하나 더 되니까 훨씬 좋은 거죠. 잘 돼 있는 거. 우리 여행을 하게 되면 걱정도 많이 하고 일반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퇴근 시간이나 출근 시간 주말에 막 몰리니까. 이곳 원주 장양리 버스 차고지에도 추가로 수소 충전소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대기업 SK가 투자한 33억 원과 국비 등 75억 원이 투입되고 원주시가 차고지 사업 부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계획대로라면 올해 안 준공을 마치고 내년 초 정식 운영됩니다. 이미 강원도에는 원주, 춘천, 삼척에 2곳씩, 횡성과 평창, 강릉, 속초, 동해, 인제에 1곳씩 수소 충전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원 지역 전체 수소 차량 2,900대 대비 충전소당 24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정부와 강원도는 수소차가 미세먼지를 배출하지 않고 오히려 빨아들여 환경 정화 기능을 한다며 올해도 수소차 한 대당 보조금 3,450만 원을 지급하고 운행 대수를 늘릴 방침입니다. 2030년까지 수소버스 200대를 확보해 시내버스와 공공기관 직원 통근버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새로 설치될 장양리 수소충전소에는 그간 찾아보기 힘들었던 수소버스 전용 충전 시설도 들어섭니다. 다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수소 공급이 일시적 차질을 빚으면서 2019년 킬로그램당 8,800원 하던 수소 가격이 현재 10,000원가량으로 껑충 뛰어 안정적인 수소 확보가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올 2분기 강원 지역 물가는 전국 상승률보다 다소 낮은 3.1%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지방통계지청이 발표한 2023년 2분기 경제 동향을 보면 소비 판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가 늘었고 취업자는 3만 3천 명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이후 전국 서비스업 생산은 2.8% 늘었지만 강원도는 오히려 0.3%가 떨어졌습니다. 수출은 6.9%, 건설 수주도 28.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민간 일자리 수와 평균 임금 모두 전국 평균을 밑돌아 고용의 양과 질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는 BOK 강원경제 메모 창간호에서 강원도 민간 일자리 비중이 37.4%로 전국 최하위권이고 평균 임금은 262만 원으로 제주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도내 시군들 가운데서는 민간 일자리는 춘천, 원주, 강릉 등 주요 도시에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평균 임금은 태백과 삼척, 정선이 가장 높았습니다. 강원도가 전북과 지역 물 관련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벤처펀드를 결성합니다. 총 규모는 840억 원으로 강원도가 60억 원, 전북이 75억 원, 모태펀드 294억 원, 한국수자원공사 159억 원 등입니다. 강원도와 전북은 두 지역에서 수처리, 지능형 물관리 등 혁신형 물산업을 비롯해 그린바이오와 푸드테크, 스마트팜 등 농식품 분야의 유망 기업을 발굴해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성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23 강원 세계살림 엑스포 조직위원회가 관람객 유치를 위해 다양한 체험 행사를 펼칩니다. 오는 9월 22일부터 한 달 동안 고성과 속초, 인제와 양양에서 열리는 강원 세계살림 엑스포에서는 40개가 넘는 관객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강원도 산에 나무를 심고 휴대폰으로 인증받는 산림 지키기 프로젝트를 비롯해 가상의 나무를 심어 울창한 숲을 만드는 평화의 숲 미디어 아트, 백두대간과 DMZ를 실제로 여행하는 듯한 체험을 하는 DMZ 드론 라이더를 운영합니다. 또 숲속 사진관과 솔방울 트리 만들기, 드로잉 작가와 함께 머그컵을 만들거나 바다 모래 등을 활용해 방향제를 만들고 염색도 하는 체험을 제공합니다. 강원도가 태풍 카눈으로 인한 해양 쓰레기 실태 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강원도는 양양군 1,500톤, 고성군 700톤, 삼척시 560톤, 강릉시 441톤, 동해시 215톤,
속초시 126톤 등의 해양 쓰레기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하고 해양수산부에 14억 원 규모의 처리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강원도는 해당 시군에서 자체 예비비로 해양 쓰레기를 치우는 것에 부담이 클 거라며 해양수산부에 빠른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신경호 교육감이 공약한 학교 강사 직군의 무기계약직 전환 정책이 시행되자 강원교사노조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원교사노조는 스포츠 강사와 학교 운동부 지도자, 영어회화 전문 강사는 교원 외 강사 직군이기 때문에 수업에 대한 책임은 고스란히 교사들의 몫이 될 것이라며 무기계약직 전환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강사 직군의 무기계약직 전환은 교육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학교 현장의 이해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 중인 오대산 사고본 조선 왕조실록과 의궤가 올 10월 원 소장처인 오대산 월정사로 돌아옵니다. 실록과 의궤는 리모델링을 거쳐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을 거듭날 현재 명칭 왕조실록의궤박물관에 보관될 예정입니다. 실록박물관 개관일은 10월 26일로 잠정 결정됐습니다.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실록 의궤는 일제강점기에 무단 반출됐다가 지난 2006년과 2011년 국내로 돌아왔지만 지금까지 서울 국립고궁박물관에 보관돼 왔습니다. 이후 범국민 환수위원회가 꾸려지는 등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각계의 노력이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이 세계태권도연맹 본부 춘천 유치를 환영하고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세계태권도연맹 본부 유치를 통해 춘천시가 국제적인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를 맞았다며 춘천 시민들께 축하와 감사를 전하고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213개국이 회원국인 세계태권도연맹 본부는 내년 춘천 송암동에서 본부 건물이 착공돼 2027년까지 준공될 예정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축사의 열을 감소시키는 지능형 축사가 시범 운영됩니다. 춘천시는 1억 원을 들여 사북면 등 2개 낙농가에 열 스트레스 저감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축사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축사에 설치된 송풍기와 음용수 장치 등을 휴대전화로 제어해서 온도와 습도를 함께 조절해 가축에게 가해지는 열 스트레스를 줄이는 등 축사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원주시가 다음 달 2일 제1회 원주 맨발 걷기 축제를 개최합니다. 원주시 행구동 운곡 솔바람 숲길 일원 3.5km 구간의 숲길을 맨발로 걸으며 맨발 미니게임, 문화 공연도 즐길 수 있습니다. 원주시에 따르면 참가자 500명을 선착순 모집한 결과 3일 만에 조기 마감됐고 절반 이상은 원주 외 지역에서 참가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주시는 이달 31일 원주문화원에서 맨발 걷기 전문가를 초청한 건강 강연회도 열 계획입니다. 다음 달부터 태백선 기차 노선에 ITX 새마을급 신형 열차 EMU 150이 운행할 예정입니다. EMU 150 운행으로 청량리역에서 태백역까지 열차 운행 시간은 3시간 6분으로 기존보다 20분 단축되며 상행 열차는 태백역에서 오전 8시 48분, 하행 열차는 오후 5시 2분에 청량리역을 출발합니다. 청량리역에서 태백역까지 열차 요금은 21,600원이며 10월 말까지는 운행 개시 기념으로 20% 할인해 17,300원의 비용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홍천군이 다음 달 5일까지 지역의 900가구를 대상으로 2023년 사회조사에 나섭니다. 사회조사는 국민의 생활 모습과 의식 변화, 삶의 질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해 사회개발정책 수립과 지역사회 연구 자료로 쓰입니다. 조사 대상은 통계청에서 선정한 지역의 900가구이며 조사원들이 직접 집을 찾아 면접 조사하고 자기 기입식 조사와 인터넷 조사도 함께 이뤄집니다.
홍천군은 응답한 자료는 통계법에 따라 엄격히 보호된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정선 가리왕산 케이블카의 누적 탑승객이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정선군은 지난 6월 말 누적 탑승객 7만 명을 기록했던 가리왕산 케이블카에 여름 휴가철에만 3만 명 가까이 탑승하면서 누적 1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선군은 단풍철에는 더 많은 관광객이 이용할 것으로 보고 해넘이, 해맞이 시각에 맞춰 케이블카를 연장 운행하고 있습니다. 양고군이 다음 달부터 대암산 용늪과 DMZ 펀치볼 둘레길 코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암산 용늪은 대암사초와 산사초가 군락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 끈끈이 주걱 등 여러 희귀 식물이 서식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람사르 습지로 등록됐습니다. 관광 코스는 DMZ 펀치볼 둘레길에서 시작해 양구수목원, 대암산 용늪 트레킹, 박수근 미술관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